안녕하세요. 많은 분들 와주셨네요. 생각보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AWS에서 어카운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최민기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따 뒤에 나오실 제 고객분 카카오스타일과 함께 저희의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패션 앱을 이노베이션 했는지 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드릴 아젠다를 간단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짧게 아마존 베드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실제로 저를 이어서 뒤에 나오실 고객분께서 저희 베드락을 활용해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특히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준비를 하셨는지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말씀을 주실 내용입니다. 먼저 저희 AWS는 정말로 생성형 AI의 진심입니다. 저희가 생성형 AI와 관련돼서 다양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거를 기술적인 요소로 좀 구분을 해보자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저희는 이 모든 영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번 리인벤트에서도 기조연설 또는 다양한 세션에서 저희 생성형 AI와 관련된 많은 서비스들과 기능이 나왔잖아요. 그것들도 저희는 저희의 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저희가 그 생성형 AI를 만들기 위한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학습하고 프로덕션 레벨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인프라 레이어가 가장 먼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LLM이나 파운데이션 모델을 바탕으로 언어 모델을 만들기 위한 도구 레이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전문 지식 없이도 생성형 AI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레벨로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리인벤트를 통해서 더욱 많은 서비스들이 출시가 되어서 아마 다음 세션에는 더 충만한 많은 서비스들이 추가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락이 발표된 이후에 많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많은 고객사에서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사례들이 많을 텐데요. 그렇다면 고객분들이 왜 베드락을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베드락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 많다는 게 가장 먼저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자 최적화 모델을 통해서 기업이나 아니면 개인들의 비즈니스 컨텍스트를 빠르게 추가할 수 있다는 점도 하나의 장점으로 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저는 아마존의 베드락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만들 때부터 엔터프라이즈 보안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각종 규제나 보안에 가장 강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생성형 AI를 쓰면 나의 데이터가 어디에 노출되진 않을까. 아마존 베드락 같은 경우는 고객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이나 훈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파운데이션 모델을 저희가 튜닝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오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비공개 버전을 하나 따로 만들고 그걸 안전한 컨테이너에서 지키기 때문에 외부로 데이터가 유출될 가능성도 없고요.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퍼블릭으로 액세스되지도 않고 아마존의 네트워크 안에서 벗어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VPC 안에서만 데이터가 흐를 수 있게 되어 있고 데이터를 전송할 때도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다양한 기준의 국제 규제나 이런 기준도 다 따르고 있고요. GDPR도 준수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베드락 가장 궁금했던 것들이 이거였잖아요. 도대체 서울 리전에는 언제 출시가 됩니까? 이미 아시겠지만 지난 10월에 저희 서울 리전에도 베드락이 출시가 정식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은 저희가 클로디 3.5 소넷 기준으로 많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3.5 소넷뿐 아니라 클로디 3의 하이쿠도 런칭이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베드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다면 이 외에도 다양한 모델들이 서울 리전에 출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의 이런 베드락을 가지고 카카오 스타일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저희 고객분 모시고 다시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얀님을 한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들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한국 시간으로 아침 9시가 되고 있는데 제일 힘든 시간에 저희 세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카카오 스타일 커머스 앱에서 아마존 베드락을 이용한 활용 사례를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주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개선한 사례들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그런 기술 난이도가 있는 그런 세션은 아니고 활용 사례 위주로 많이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는 한글 이름은 소성훈이고요. 카카오스타일에서 AI 검색 추천 총괄 리더를 맡고 있고 한국 유저그룹 사용자그룹 데이터 모임 운영진을 맡고 있는데 그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면서 머신러닝 히어로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서 관련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스타일의 대표 서비스인 지그재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려야 이후에 진행될 세션 과제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성 패션 커머스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누적 다운로드 4천만의 MAU 580만 정도 규모의 서비스고요. 2만 개 이상의 입점 스토어를 보유하고 있고 매일 1만 개 이상의 신상품들이 계속 업데이트되는 정도 규모의 서비스입니다. 오늘 주제인 아마존 베드락을 이용한 아마존 베드락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마존 베드락을 선택한 이유이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직접적으로 쉽게 쓸 수 있다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왜 아마존 베드락을 이용하기 시작했냐면 처음에 여러 가지 모델들을 이제 테스트해 보면서 활용하고 싶은 니즈가 있었는데 아마존 베드락에 가보시면 콘솔상에서도 보시듯이 파운데이션 모델란에 여러 가지 모델들을 직접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고 Can I take off? I'm done.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안에 이제 뭐 엔트로픽이나 메타나 아마존에서 직접 만드는 모델들을 사용해 볼 수 있고요. 이번 키노트에서도 발표됐듯이 노바 모델이라던가 아마존에서 만든 노바 모델이라던가 루마예 같은 신규 모델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고 추가되는 대로 이제 직접적으로 신청해서 콘솔상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빠르게 테스트해 볼 수 있고 프로토타이핑 해볼 수 있고 배포까지 해볼 수 있는 이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쉽게 제공되고 있고요. 이 비용 사용하면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비용인데 그런 사용량에 따른 비용 예측 가능성과 그리고 운영에 대한 효율성들을 어느 정도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크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리전에 2024년 10월에 오픈했기 때문에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키텍처 부분인데요. 사실 이번 세션에 보여드릴 기술적인 내용의 전부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가장 심플한 아키텍처입니다. 아마존 베드락의 람다를 이용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호출하고 자신의 서비스에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이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필요에 의해서 렉이나 에이전트 같은 베드락의 고급 기능들을 추가해가면서 테스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다들 여기 뭐 베드락이건 AI건 관심 있으신 분들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AI 프로젝트가 제 관점에서는 굉장히 리스크한 프로젝트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런 문제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제가 고민하는 포인트들을 블렛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AI 세션이긴 하지만 모든 기술을 AI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가지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너무 그런 AI 기술에 매몰되지 말고 내 문제 정의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문제 정의가 돼 있다고 하면 이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민하게 될 텐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아이스라고 불리는 이 평가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팩트, 컨피던스, 이지니스라는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시는 건데 이걸 AI 프로젝트에 대입해 보면 임팩트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이제 내 서비스나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혹시 경험이 없다면 이제 계신 보스에게 물어보시면 이런 건 잘 알려주실 거고요. 컨피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AI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했을 때 얼마나 해결할 수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컨피던스를 말하는 건데요. 이런 거는 프로젝트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흔히 얘기하는 통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다가갔을 때 이런 모델들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중요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이지니스 같은 경우는 실행의 난이도 이 내가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어떤 절차들이 어떤 난이도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예상이 필요한데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AI를 이용했을 때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AI, 아마존 베드락을 사용하시면 쉽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AI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정의가 된다면 이걸 이제 문제들을 조금 더 작은 단위로 잘라 보시고 그 작은 단위의 문제들에서 다시 돌아와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렇게 이 사이클을 의사결정의 사이클을 한번 돌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스타의 사례 두 가지 소개를 드릴 건데요. 하나는 커머스 앱에서 가장 중요한 사용자 리뷰의 경우에 저희가 내부에서 이제 검수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검수 작업을 AI 리뷰 자동화를 통해서 진행한 사례를 하나 소개드릴 거고, 두 번째는 보통 커머스 페이지를 가시면 기획전이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그런 기획전 페이지들을 자동화하고 개인화한 사례들을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리뷰 검수 자동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상하시는 거랑 같습니다. 저희 이제 지그재그사 앱에서 물건을 사시고 사용자가 리뷰를 남기면은 리뷰가 이제 텍스트로도 남기고 이미지로도 남기잖아요. 네, 그런 항목을 대상으로 이제 이게 바이올렌스가 없는지 저희 내부의 리뷰 정책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런 검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검수하는 작업 자체는 검수 작업자의 작업 지시서처럼 이제 문서화가 돼 있고 어느 정도 형상이 갖춰져 있는 상태였고요. 검수 작업자는 보통 두 단계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용자 리뷰가 이제 리스팅이 되면은 1차 검수를 진행하게 되고 1차 검수를 통해서 이제 문제가 있는 리뷰들을 이제 리스팅을 하고 그 문제가 있는 리뷰 대상으로 2차 검수, 그러니까 여러 작업자들이 교차 검증을 하는 작업을 통해서 최종 이 서비스에 리뷰가 노출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작업이 있고요. 이제 AI를 도입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자동화하냐고 저희가 고민했을 때 이 전 과정을 다 자동화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차, 2차 검수에서 1차 검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자동화를 하고 그 부분 1차 AI가 먼저 선검수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사람이 최종 검수하는 단계, 그래서 전체 과정 중에 일부를 자동화하려고 하는 걸 진행하려고 했었고, 기존에 있는 검수 작업자들에 대해서는 그 작업량은 실제로 줄지만 이 전체적인 1차 검수에 대한 프롬프트 관리와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추가 아레나를 부여하는 형태로 개개인의 아레나도 바꾸고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AI와 함께하는 과정들을 변경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이 리뷰 검수에 대한 정확도와 재현율 이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최소 90% 이상으로 달성했을 때 우리가 이걸 전체적으로 전환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 뒤에 과정들은 굉장히 심플해요. 여러분들 뭐 챗GPT나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모델 써보셨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작업 지시서의 내용들을 프롬프트로 잘 정리된 형태로 작성을 하고 이것들을 실제로 이 리뷰가 문제가 있는 리뷰인지 없는 리뷰인지 질의를 했을 때 잘 대답하는지를 체크하면서 이 왼쪽에 있는 이 프롬프트 작성하고 수정하고 결과 확인하고 잘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프롬프트 수정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목표했던 정확도와 재현율이 90% 이상이 오를 때까지 반복하는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프롬프트 버저닝을 해보면서 내부 툴을 구현을 했고 그 프롬프트 버전별 이 정확도와 재현율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트래킹을 해보면서 좀 가시성을 높이는 작업들을 했고요. 프롬프트 같은 경우도 아까 작업 지시서가 있다고 했는데 뭐 텍스트 리뷰 같은 경우는 내부에 한 50여 가지의 리뷰 검수의 항목에 걸리는 항목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항목별로 정확도와 재현율 모두 체크해 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과정들을 베드락 초기에 저희가 진행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각각마다 다 베드락에서 또 서비스 기능들이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프롬프트 버저닝 이제 평가 지표 같은 경우는 아마존 베드락의 모델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기능들이 생겨서 여기 편하게 콘솔에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아마존 베드락 스튜디오를 통해서 모델에 대한 비교나 혹은 프롬프트별 비교 같은 것들을 쉽게 해볼 수 있게 모두 콘솔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현재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로 1차 검수 작업에 대한 전환을 모두 이뤄냈고요. 검수 업무 리소스를 세부적인 지표는 지금 공개는 못하지만 80% 정도 절감을 했고 1차 검수의 리드 타임이 이제 수 시간에서 수 분으로 줄어드는 것을 저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I 전환 후에 검수 비용을 추가로 또 개선한 사례들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 모델에 들어가는 입력이 결국 입력 토큰당 과금이 되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를 결과를 동일하게 정확도와 재현율을 높이면서 프롬프트 입력 토큰을 줄이게 된다면 이 비용을 또 동일한 성능을 내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전환 이후에도 한 78% 정도 프롬프트 튜닝을 통해서 비용을 추가 절감을 했고요. 숨겨진 성과에 대한 부분들인데 만약에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베드락을 사용하지 않고 이 리뷰 검수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구현한다고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었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아키텍처처럼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의 머신러닝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들듯이 저희가 각 리뷰 검수 항목마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라벨링을 다 만들고 그걸 통해서 트레이닝하고 아까 텍스트 리뷰와 이미지 리뷰가 따로 있다고 했는데 그런 이미지 분류 모델, 텍스트 분류 모델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모델 인퍼런스하는 파이프라인 만들고 이 과정들을 직접 구현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들을 이제 클러드 모델과 GPT-4.5를 이용해서 아키텍처가 단순화된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후의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저희가 리뷰에 대한 검수 항목이 추가되거나 변경됐다고 가정해 보시면 되는데 이전 같았으면은 이런 검수 항목에 대한 변경이 있다고 한다면 그 검수 작업자에 대한 변경 작업에 따른 재교육이 필요하고요. 작업량을 다시 재산정을 해야 되고 또 추가 채용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는 이 프롬프트를 재작성하는 정도 그리고 아까 저희가 구현해놨던 프롬프트 버전별 재현율 입력률을 체크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프롬프트를 변경하고 실제 기존과 동일한 성능이 내는지만 검증이 된다면 이런 검수 작업에 대한 추가 변경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현재는 구축이 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간단한데 개인화 기획전 컨텐츠 자동 생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커머스 사용자로서 사용해 보시거나 실제 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 이제 기획전을 하나 만들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리소스와 비용들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그런 배너 이미지도 제작을 해야 되고 내부에 구성되는 상품들도 소싱해서 따와야 되고 혜택도 붙여야 되고 마케팅 문구 하나하나도 이제 다 사람이 정의하고 있는 형태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동일한 기획전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앱 내에 다양한 지면들이 있기 때문에 홈에 노출되거나 상품 상세 페이지에 노출되거나 마이 페이지에 노출되거나 이런 지면에 따라서 이미지나 텍스트에 대한 그런 스펙들도 되게 다양할 수도 있고 이미지 해상도라던가 텍스트 길이 같은 것들이 제한이 될 수도 있고 저희는 이제 개인화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저희 내부 유저의 10대나 20대, 30대 동일한 기획전이더라도 그 유저의 연령대나 유저가 선호하는 스타일마다 약간 다른 선호하는 이미지 스타일이나 텍스트 문구, 후킹하는 문구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대응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다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일이 하나 다 모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획전 생성하는 프로세스에서 AI를 도입해서 어떤 부분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이미지나 텍스트에 대한 베리에이션 그리고 자동 생성하는 부분들을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이용해 보자라고 해서 좀 생각을 해봤었고요. 결과인데 저희가 기획전에 구성되는 상품에 따라서 이제 이런 스타일의 예시긴 하지만 이런 스타일의 이제 다양한 지면별 이미지들을 자동으로 구성하고 제안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거에 따른 기획전 컨셉이나 상품 정보 그리고 혜택 정보에 따라서 이 마케팅 문구 같은 것들도 이제 베리에이션을 줘서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리뷰 검수와 마찬가지로 완전 자동화하진 않고 현 시점에서는 이런 툴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초기 한들을 이제 대량으로 제안해줄 수 있고 MD 분들이나 프로모션 기획자분들이 그걸 최종 컨펌하는 형태로
이제 앱에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결과 화면인데 뭐 저런 오타 교정 같은 것도 뭐 의도하지 않은 기능이었지만 만들다 보니까 MD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들이 저런 것들을 이제 많이 놓친다고 하더라고요. 바쁘다 보면 저런 것들도 이제 간단한 기능 같은 오타 교정 같은 거는 되게 간단하게 또 추가할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 그런 이제 베리에이션이나 뭐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서 생성형 AI를 통해서 개선한 사례들이고 이 작업 시간 자체가 사실 한 2주 정도 걸리는 작업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당일날 수시간 내에 생성할 수 있는 과정들을 만들어냈고 두 번째는 이제 기획의 확장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기획전을 정의하면 여러 지면과 타겟팅된 유저들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기획전들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툴을 만들다 보니까 이후에는 이제 그런 개인화 푸시랑 연동되는 개인화 기획 랜딩 페이지를 만든다던가 개인화 혜택을 제공줄 수 있는 페이지들을 자동으로 생성한다던가 하는 개인화 기획전에 대한 기획의 확장이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을 계속 디벨롭해서 고도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오늘 세션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분들은 AI 활용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문제 정의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문제가 잘 정의되면 현재 뭐 에이전트나 렉에 대한 렉이나 뭐 다양한 기술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파운데이션 모델 하나로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많고 접근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스 평가지표 말씀드렸는데 컨피던스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많은 경험들이 필요하고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했을 때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양한 프로젝트를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마존 베드락을 이용하는 게 저는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더 어려운 문제들은 뭐 렉이나 에이전트 같은 고급 기술들로 적용해 보면서 가지고 계신 문제들을 해결해 보는 게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